도서관에 갔죠. 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봤자 뭐 아주 오래된 낡은 책만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서장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책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사줄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편지를 써요. 하원에다가 7년 동안 일주일에 한 통씩. 답장이 온 거예요. 책하고 그 음반 몇 개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행동을 해요, 얘가. 자, 음반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데 자기만 듣는 게 아니었어요. 전 교도소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를 틀어버리게 되죠. 당연히 이제 가수들이 뛰어오겠죠. 너 꺼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껐을까요? 소리를 더 크게 켜버려요, 얘는. 이 영화를 맨 처음 볼 때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틀었나 보다. 두 번째 보면요, 오, 배짱이. 세 번째 봤을 때는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앤디라고 한다면 음악을 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자, 저는 생각해봤어요. 난 틀 수 있을까?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세 번 생각해봐도 결론은 뭐다? 틀 수 없다예요. 왜 못 틀까요? 맞아 죽을까봐. 그 폭력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요, 꽤 교도소 생활이 어때요? 살만하죠? 예전에 나는 뭐였어요? 매일같이 강간당하는 루틴을 매일같이 견뎌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두려운 건 뭐다? 저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교도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기가 쉽겠죠.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다?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감옥이 뭔가 이상하고 모순적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내 어떻게 되어버렸다? 길들여져 버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엔디는 어떻게 해요? 음악을 틀고 오히려 볼륨을 더 올려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하느냐? 독방에 갇힙니다. 일주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죠. 레드와 이 모건 프리먼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바깥에서 했었던 것을. 그게 우리에게 뭐다?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레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망은 어떻게 한다?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다. 희망은 뭐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희망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앤디, 희망은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는 레드. 두 명이 어떻게 된다?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레드는 저런 말을 가지고 있을까? 왜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레드의 희망은 뭐겠어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죠. 가석방 장면이 한 3번인가 나올 거예요. 보내줄까요? 절대로 안 내보내주죠. 그러다가 무언가를 보게 돼요. 자, 이 영화에서는 브룩스라고 하는 한 죄수가 있어요. 한 40년 좀 살았죠. 그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그냥 잘 적응을 했어요. 감옥 내에. 그리고 감옥을 이제 떠나고 싶지도 않죠. 그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브룩스가 출소하게 됩니다. 한 10대쯤에 들어왔는데 50년 채우고 이제 거의 뭐 60, 70이 되었을 때 밖에 나가게 되는 거죠. 브룩스는 나가기를 원했을까요? 나가지 않기 원했을까요? 나가지 않기 원한 거예요. 브룩스는 억지로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그마한 버스를 타고 가석방 장소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슈퍼에서 일을 하게 돼요. 조그마한 방을 하나 내주게 되고 방에서 잠을 자고 슈퍼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세모이 좀 주고 매일같이 생각하죠. 다시 돌아가고 싶다. 어디로? 감옥으로. 그러다가 브루스는 그 현실을 못 견뎌서 어떻게 하냐면 자살해버립니다. 네, 자살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감옥 내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듣게 되는 거죠. 레드는 그때 느끼는 거예요. 난 나갈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꿈꾸고 희망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게 되는 거죠. 자, 이 영화에서 저 길들여졌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봐요. 나는 길들여진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잘 길들여진 사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옳다고 여기고 또 굳이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저기까지 떨어질 위험을 감수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냥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걸 가지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뭐 하고자 한다? 잘 길들여지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 수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려고 애쓰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행위들 말이죠. 그죠? 자, 그걸 가지고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게 뭐냐면 브룩스의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언젠간 뭐가 될 수 있다? 브룩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서 브룩스 본 적 있어요? 전 많아요. 97년도에 한번 봤었죠. IMF 때. 너무 옛날인가?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뭐가 됐다? 브룩스가 돼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답은 없어요. 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저 브룩스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브룩스처럼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니체는 크게 인간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노예 인간이 있고 두 번째는 고귀한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노예 인간은 뭘까요? 시키는 대로. 자, 돌쇠가 일어났어요. 마님, 오늘 아주 뭐 할깝시오? 마당 쓸어라. 네, 마당 쓸게요. 하고 마당 쓸고 오면 다음 또 뭐라고 해요? 마님, 뭐 할깝시오? 저기 가서 당장 패거라. 네, 마님. 이게 누구예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뭐가 되는 것이다? 노예가 된다라고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니체는 두 번째로 이제 고귀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고귀한 인간은 뭘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 내가 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니체는 고귀한 인간의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듭니다. 아까 전에 신은 죽었다고 해놓고서 또 예수님이 뭐다? 고귀한 인간이다. 약간 모순이 아닌가? 모순이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잘 길들여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뭘까? 로마의 법을 잘 따르고 유대 율법 잘 따르고 목수일 열심히 하면 그게 뭐다? 그냥 잘 길들여진 그냥 평범한 삶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해요?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걸 실천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분이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다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하죠. 이미 세월이 2000년이 지났는데 1000년 뒤에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이 이렇게 살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류라고 하는 종이 한 단계 발전하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는 뭘 기억한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가치를 기억하지 않는가?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게 고귀한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남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가치관을 스스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막 거창을 만들어야 될까? 그럴 때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될까? 내가 지금 하는 거 다 관두고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 볼까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브룩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이고 그때는 내가 뭘 내야 된다?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바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무리의 뱀파이어를 만나게 됩니다. 걔들은 이제 파리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무리이고 그 수장을 알망드라고 해요. 그 배우가 이제 안토니오 반데라스예요. 알망드가 루이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관심이 많을까? 잘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레스타트도 그렇고 알망드도 그렇고 둘 다 루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네 그 불안 때문에 나까지 불안해지는 것 같다 라는 식의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면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꼭 또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 옆에 두고 싶어 해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자, 왜 그러는 걸까? 자, 일단은 루이가 먼저 물어봐요. 우리의 시작과 끝은 뭡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걔는 아무것도 모른다. 신도 모르겠다. 너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선과 악은 뭐다? 상대적인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지. 촛불이 있었거든요. 촛불에다가 손을 이렇게 보내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뭐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뭔 말이에요? 고통. 이것만이 유일하게 뭐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루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망드랑 같이 할까?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꼬맹이가 있는 거예요. 클라우디아가. 자, 이들이 이제 이 사람들 만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의문 때문이었거든요. 난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알 수 없고 그걸 뭐라 부른다?
존재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존재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키르케고르는요, 결론을 아주 간단하게 내려요. 그 존재 의문에 대한 답은 타인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신에게 의지해서도 안 돼요. 오로지 누구만 찾을 수 있다? 자기 안으로만 돌아와서 자기 스스로만이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누구나 불안을 느꼈을 때 뭐 한다?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불안할 때,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그냥 타인의 삶을 관찰해서 가져온 적 있어요? 없어요? 꽤나 많을걸요. 이게 좋나 저게 좋나 나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살더라. 야, 요 일을 하는 사람 저렇게 살더라. 야, 뭐가 더 돈을 잘 벌디? 얘요. 가져온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한다? 도망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나 불안 앞에서 도망을 치지만은 그게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하죠. 더 큰 불안은 인간을 어떻게 만든다? 더 위대하게 만든다.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이게?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클라우디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망드가 약간 수를 쓰게 되죠. 클라우디아를 죽입니다. 약간 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게 돼요.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한 루이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을까요? 예전에 제가 뱀파이어가 됐던 이유가 뭐였어요? 가족이 죽었으니까. 클라우디아는 지금 나에게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또다시 가족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절망을 내가 또 느낀 거예요, 내가. 또 내가 절망을 느껴버리게 되고 다시 또 같은 질문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또 그 긴 세월을 혼자서 견뎌야 하나? 근데 난 지금 뭐다? 뱀파이어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그때 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알겠다. 레스타트도 그렇고 알망드도 그렇고 왜 자꾸 내 옆에 있으려고 하는지. 저들은 불안과 절망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불안과 절망을 느끼지 못하는 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더 큰 불안이 인간을 더 위대하게 만드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조그만 불안을 느끼게 되면요,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냥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또 불안을 느끼겠죠? 또 타인의 삶을 가져와가지고 또 도망을 쳤어요. 또 불안을 느끼겠죠? 또 절망을 느낄 테고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이런 순간이 와요. 절대 도망칠 수 없는 순간. 이제는 무조건 나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 그 순간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건 처음에 바로 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었을 때 영원하게 하죠.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었을 때 어느 순간 너는 그거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 너는 뭐하다? 가장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불안과 절망은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불안해요? 하지만 내 이 불안을 굳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시면 도망치세요. 근데 또 불안을 느꼈을 때 또 도망치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자? 그때는 나 자신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독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단독자는 무엇이냐? 혼자 있는 거잖아요.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 앞에 가서 신과 너와 단둘이 독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의 신은 나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아요. 자, 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뭘까요? 존재 의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죄짓지 말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구원해 주겠죠. 그게 바로 신이 줄 수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키르케고르의 신은요, 그 대답을 해주지 않는 신이에요. 대답해주지 않는 신. 오로지 뭐하는 신? 바라만 보는 신. 절대자야. 그러면 그 절대자 앞에서 나는 가만히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요 비슷한 말이 한번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스님의 일화인데 옛날에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 이분하고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을 만나려면요, 그 문 앞에서 3000배를 해야 돼요. 3000배를 하고 나면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왜겠어요? 3000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머리가 텅 비워지게 되고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진짜 내 문제의 원인을 나 스스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단독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루이는 마지막에 클라우디아의 죽음을 보면서 뭘 깨닫는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고통받고 있고 난 절망하고 있어. 아, 이제 알겠어. 알망드, 네가 나한테서 원했던 게 바로 그거구나. 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는 후회가 없고 강력하며 아름다운 존재이다. 근데 네가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수업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미 뭘 느끼고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뭘 느끼고 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고 너는 나한테서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였구나. 마지막에 알망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루이, 난 죽을 거야. 루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 난 이미 죽었어. 날 통해서 좀 더 살고 싶었던 거지. 하고 가버리게 되죠. 뱀파이어가 왜 많이 없는지 알겠죠.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들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존재 의문 자체를 아예 떠올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게 되고 아주 본능, 동물적인 어떤 생존 본능만 남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냥 자멸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는 그 인간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감정을 배울 수만 있으면 내 존재를 다시 물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뱀파이어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비극적인 뭐다? 숙명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영화 뱀파이어 인터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키르케고르의 철학은 되게 단순해요. 불안과 절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불안해하는 나 자신을 괴로워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다만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고 신 앞에 가서 독대해서 단독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알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알게 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된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것도 순간이에요. 다시 나는 또 뭐에 빠질 것이고 또 불안에 빠질 것이고 또 절망에 빠지겠죠.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무엇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철학을 보고 보통 뭐라고 얘기한다? 실존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멜과 코브는 서로 뭐합니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멜이 얘기하죠. 인정해. 여기서 같이 살자. 너 여기서 같이 살고 싶잖아. 저기 가서 애들을 안아줘. 이거 우리 집이잖아. 뭘 고민해? 네 현실은 너무 힘들잖아. 너도 여기서 살고 싶잖아. 라고 코브한테 끝도 없이 얘기해요. 멜이. 하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코브 자신이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코브의 욕망이 되는 거죠. 꿈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 욕망이 들끓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코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신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멜의 형상을 한 채로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꿈을 탐구하는 영화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액션이 강한 영화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한 남자의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의 뭐 갈등, 그 대화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씩 꿈으로 도망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한 쉬운 예가 있어요. 자, 꿈속으로 도망치는 아주 쉬운 예. 로또로 사면 돼요. 사면은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요. 뭐 합니까? 상상하잖아요. 뭘 상상해요? 붙었을 때 상상하잖아요. 자, 여러분은 그 붙었을 때 뭘 하고 싶어요? 참, 또 웃긴 게 뭔지 압니까? 나오는 답변은 너무 뻔뻔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사고, 차 사고, 가끔씩 아니면 여행 가고. 근데 그거는요, 집 사고 차 산다면 돈 남은 일이에요. 그게 결국 뭐예요? 나의 뭘 보여준다? 이룰 수 없는 어떤
욕망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한 그 정도에서 그냥 그치게 되겠죠. 근데 그 상상, 그 꿈에 그 상상에 지나치게 중독되면요. 내 친구 중에 한 명 있었는데 얘 일주일에 로또를 10만 원치 삽니다.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어느 날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얘는 어디에 중독돼 버렸다? 꿈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다른 일은 뭐가 있을까요? 도박. 도박하는 사람들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한 방이면 뭘 바꾼다? 내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 생각. 결국 뭐예요? 꿈, 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나 자신에게 빠지다 보니까 뭘 자꾸 부정해요?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망가지는 건 누구의 삶이다? 현실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 시험 중독이라고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공무원 시험 아니면 고등고시.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 졸업한 지 꽤 됐거든요. 제 나이가 올해 38이에요. 자, 아직도 시험 공부하고 있는 동기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면서 시험에 붙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상상하면서 거기에 자신을 내모는 거예요. 결국 망가지는 건 뭐다? 현실만 계속 망가지게 되고 사람들은 어디에 빠진다? 그 꿈에 중독되고 빠지고 그 꿈속에 있는 내가 너무 좋지만 그거는 뭐가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 코브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코브가 나랑 같이 살자, 꿈속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영화 속에 있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저는 뭘 것 같아요? 새벽 2시, 요새 요 근래에 하는 행동이에요. 예스24에 들어가요. 왜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나간 그 책의 판매 점수가 몇 점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올랐나? 안 올랐나? 안 봐야지 하면서도 이 증상이 한 2달은 가요. 그 다음에 교보문고에 몇 권 팔렸나 계속 확인하게 돼요. 이 증상이 딱 2달 가더라고요. 이때까지 제가 3권의 책을 냈는데 항상 그랬어요. 결국 내가 바라는 욕망이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팔려서 대박 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싶기도 하겠죠. 그죠? 하지만 그건 뭐에 불과하다? 꿈과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나치게 빠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꿈은 꿈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2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꿈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원래 꿈은 굉장히 좀 권장할 만한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상상을 가졌다. 그 상상 속에 있는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거예요. 코브의 상상은 뭐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꿈을 나의 현실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꿈에 중독돼서 꿈 속에 있는 이 가상 속에 있는 너 자신에게 빠진 채 허우적대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꿈을 너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갈 것이냐. 2가지 태도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자, 그 가상의 나에게 지나치게 빠져드는 것은 현실의 나를 좀먹는 것밖에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꿈에 중독되지 않고 그 꿈을 나의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생각, 그러한 어떤 용기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나 싶고요. 이 영화는 제일 마지막에 가면요. 인셉션 하는데 정확하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브가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깨어나게 되죠. 입국장을 통과하게 돼요. 안 잡혔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갑부가 이제 전화 한 통 넣어가지고 보내주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집으로 가게 되죠. 자, 집으로 갔을 때 이제 뭐가 있느냐? 아이들이 있겠죠. 처음으로 이제 애들 얼굴을 본 순간이에요. 팽이를 돌려요. 코브는 일단 팽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게 되죠. 그리고 카메라가 팽이를 이렇게 비추죠. 팽이가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끝나버려요. 자, 대한민국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자, 열린 결말 이런 거.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곳은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겠어요? 이미 코브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진작 도망치려고 할 사람이었으면 진작 도망쳤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그런 능력도 있고 림보에 들어가서 그 거대한 세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애들하고 친구하고 부인하고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50년 동안 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매일같이 그 유혹을 어떻게 했다? 이겨냈잖아요. 매일의 형상을 해가지고 나한테 막 꼬드기까지 했었던 그 장면들까지도 나는 다 견뎌낸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넘어갔다?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가족들과 이제 함께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코브가 아이들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곳이 나의 무엇이다? 현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이곳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를 또 가지기도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코브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영화 인셉션은 자, 얼른 보기에는 엄청난 액션을 담고 있는 기가 막힌 재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처럼 보이겠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다? 제가 말했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항상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주체성에 대한 걸 가지고 만들어요. 난 누구냐는 거죠. 자, 이 영화에서는 이 코브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난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 이 영화는 그 가능성을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꿈에 중독된 채, 꿈에 빠진 채 살아가는 삶 하나. 현실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볼 것인가에 대한 삶 하나. 두 가지를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쪽 손을 들어준다? 이쪽 손을 살짝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이야기가 영화의 이면에 굉장히 잘 녹아 들어가 있게 되죠.